네, 안녕하세요. 한울심리상담센터입니다. 평소 나는 왜 이렇게 칭찬과 인정에 집착할까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칭찬과 인정, 관심과 무시는 어떻게 우리를 움직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고민의 해답을 열어줄 나 좀 칭찬해줄래? 저자이신 이성직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칭찬, 인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평소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칭찬과 인정을 항상 원하고 그로 인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칭찬과 인정의 욕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음, 칭찬과 인정. 네, 우리 이경 쌤도 칭찬 인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음, 뭐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책이 히트친 적이 있나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 들어보셨나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고래라는 게 상당히 크고 동물들도 이제 칭찬하면 춤춘다는 얘기가 동물들도 사실은 칭찬이 필요하고요. 또 식물들도 어떤 기르는 사람이 어떤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말투나 어떤 관리해주는 그 자체로 식물들도 칭찬 인정이 돌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칭찬은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는 칭찬이나 인정은 어린아이로서는 자기 존재감, 어떤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 정체감. 주로 이제 어릴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우리는 어떤 모습 그대로 수용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삶에서 기본적인 욕구라 생각 들어요. 칭찬이나 어떤 인정에 우리 마슬로의 이제 욕구의 어떤 위계 보시면은 가장 밑바탕에 생존 관련한 뭐 의식주 관련한 욕구도 있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소속감이나 자기 존중감, 뭐 마지막에 자기 실현하다 경향 욕구도 있고 어떤 이 1차적으로 가족이나 또 우리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칭찬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 같은 어떤 삶에 우리가 서로 필요한 욕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 들어요. 문제는 이제 과한 게 문제고 또 왜 일어나냐 이제 아까 질문도 주셨나요? 왜 칭찬해? 제가 네. 놓쳐버렸는데. 어디서부터 원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나영 쌤한테 제가 질문 드리면은 네, 목이 마른 거는 왜 목이 마를까요? 목이 마른 거요? 예. 목이 마른 거? 목이 마른 이유는 왜 목이 마를까요? 물이 없어서? 음, 네, 물을 충분한 수분이나 물을 먹지 않으면은 네, 목이 마르지 않을까요? 그쵸. 아침에 또 식사가 좀 짠 음식을 먹었을 때도 목이 갈증이 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칭찬은 어떨 것 같으세요? 칭찬은 뭔가 사랑과 연관이 있을까요? 사랑과 그것도 결핍이죠. 네, 우리가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구도 우리의 칭찬의 어떤 인정 칭찬을 충분히 그 욕구를 채우지 못했다는 어떤 반증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사인이죠. 목이 마르니까 갈증이 나니까 물을 찾잖아요. 네. 그럼 물을 먹으면 해소가 되겠죠. 칭찬 역시 이 어떤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주변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소중하다, 당신 소중하다, 당신은 충분히 말이 된다. 어떤 내 존재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문제는 이제 과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또 칭찬을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않을까요? 노력을 하는데 애를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을 원하는 게 문제일까요? 칭찬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문제일까요?
안 해주니까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욕구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는 부모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내 존재로서. 네. 그리고 학교 가면은 교사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마음. 또 뭐 성인이 되면 직장 다니면은 상사로부터. 그렇지 않나요? 그죠. 칭찬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칭찬을 못 받아서 미움받을 용기도 얘기하고, 그건 저는 합리라고 봐요. 미움받을 용기는. 마치 목이 마른데 칭찬받지 않아도 된다. 마치 프로이트의 방어기제에 보면 합리화란 말이 있어요. 여우가 이소가 여우가 이제 포도를 먹고 싶은데 따먹을 수는 없으니까 저 포도가 신포도라고 생각하는 어떤 합리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칭찬은 필요 없다. 뭐 철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칭찬 필요 없다. 어떤 분은 또 칭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헤겔 같은 사람. 또 최근에 독일의 또 유명한 또 철학자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 책을 보고 반가웠는데,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로서,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로서 서로가 칭찬해주고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게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문제는 이제 과한 게 문제고, 그쵸. 칭찬의 욕구는 과한 욕구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과한 욕구가 어디서 왔냐면 결핍에서 왔고, 또 과한 욕구로 인해서 이 집착하거나 어떤 내 삶이 칭찬을 받지 못할까봐 과다한 이제 염려나 걱정, 두려움이 문제지. 네. 칭찬받고 싶은 욕구, 잘하고 싶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네. 단지 이제 결핍에서 오는 욕구가 과한 게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어떤 칭찬은 서로가 칭찬해 주는 거는 심지어 성경에서도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권면을 하고 있다고요. 서로의 덕, 서로의 선한 거, 잘하는 거를. 네. 상당히 어떤 저는 이게 칭찬은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가 해주고 또 적절한 수준에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과도하게 결핍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온통 내가 모든 일하는 게 타자의 시선에 꽂혀서 모든 거를 내가 마치 모든 거를 내 주관 없이 다 타인의 승인 인정에 이제 목을 매는 게 이제 문제죠. 결론 내리면은 칭찬 인정에 대한 이제 과도한 욕구가 문제고, 그 과도한 욕구는 결국은 결핍. 그 결핍은 주로 유년 시절에 부모와 관계에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칭찬과 인정 욕구가 좀 적절하고 이게 상호작용이 잘 되면 굉장히 그런 좋은 동기도 주고 좋은 역할을 하는 거지만, 정말 말씀대로 과해지면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과하게 되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이전 혹은 과하게 됐을 때 조절하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참 어렵네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제 자신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과유불급인데, 1차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한테, 갈증이 난 사람한테 목마르다고 갈증이 난다고 하소연하는 걸 우리는 처벌할 수 없듯이, 문제는 이제 성인이 된 시점에서 지나치게 이제 칭찬을 요구할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동등한 관계, 성인의 관계, 동등한 관계에 대한 어떤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자칫 이제 타자의 어떤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칭찬에 대한 어떤 거절에 받지 못하는 거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어떤 삶에서 어떤 뭐랄까 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는 과다한 욕구로 인해서 또 이 반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이제 목이 마르다 보니까 자칫 급하게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목이 말라서 아무 생각 없이 또 바닷물을 소금물을 또 마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 과도한 욕구가 있는 경우는 먼저 내 속에서
이런 과도한 칭찬의 욕구가 일어난다는 건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그 칭찬 인정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 뭘까 이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자기 스스로 인정한다. 뭐 흔히 우리가 자기 개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니를 인정하라.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구는 채워야 될 부분인데 저희 경험 같은 경우는 유학생활 내내 이제 어떤 저희 부모님 못 준 어떤 그 인정, 칭찬의 욕구, 존재로서의 어떤 욕구를 석사 때 저희 지도 교수님, 아버지 같은 분, 또 박사 과정에서 뭐 교수님들 뭐 연구 조교 하면서 뭐 교수님들 유대인, 백인 교수님 어머니가 뭐 준 그런 돌봄 같은 정서적 욕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로부터 어떤 채우지 못한 욕구, 인정 욕구는 간접적으로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지지와 인정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그렇게 자신의 존재나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뢰로운 뭐 친구도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 집단도 모임도 괜찮을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문제는 과유불급인데 욕구는 최고의 해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채울 건가 가장 어려운데 건강한 관계, 또 연인 관계나 또 건강한 부부, 또 배우자를 통해서 그 욕구를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한쪽에 어떤 건강한 배우자가 있으면 이제 반대쪽에 조금 욕구가 이제 결핍된 쪽에서 배우자가 채울 수 있는, 이제 운이 좋으면 그렇죠. 운이 좋으면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 사회는 가장 우리 한국인들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같아요. 어릴 때 주로 부모로부터 채우지 못한 욕구가 있는데 그게 권력에 대한 욕구나 또 명예에 대한 욕구나 또 물질적인 욕구, 그거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채우지 못하고 가장 바람직한 거는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 자신도 솔직히 이 질문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치료자의 역할이 이 그런 물을 주는 역할, 소금이 아닌 양육하는 역할을 어릴 때 부모로부터 채우지 못한 그 인정의 욕구를 심리 상담에서 이제 채워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일상에서 친구나 또 누구를 뭐 채운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운이 좋으면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운이 좋으면 또 신앙의 어떤 동료들, 제가 말하면서 참 희망을 주는 말을 좀 드려야 되는데, 바람직한 거는 건강한 배우자, 건강한 연인, 그 다음에 건강한 어떤 주변의 네트워크, 존재로서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대답을 드리면서 조금 명료하지 않아서 뭐 뭔가 좀 찜찜함이 남지만은 이거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칭찬 인정 욕구에 대한 게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으면서도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이랑 칭찬받고 싶은 욕구에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이 시간에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는 나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